안녕하십니까. 형님도 발가락으로 주식 투자하는 백준환입니다. 우리 형님들 오늘 하루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자,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남강석 형님께서 50대 중반에 라오스로 들어오게 됐는데, 이분께서 인천에서 이 건설 자재 납품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돈을 꽤 잘 벌었대요. 그런데 일단은 새벽 4시 반이면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떠줬고, 하루 종일 이제 막 수억 원짜리 어음과 세금 계산서 막 떼고 주고 받고, 막 전화 받고 전화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이 정말로 너무너무 바쁘게 살았대요. 치열하다 못해서 아주 처절할 만큼 너무 피곤한 잔인했던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돈은 많이 벌었대요. 그런데 오랜 고향 친구의 공장 설립 자금에 연대보증을 서준 거예요. 근데 친구가 이제 잘못된 거야. 그래서 친구가 야반도주를 해버렸어요. 야반도주를 하고 이 강석이 형님한테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하고 연락을 이제 안 받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그동안 참 20년 넘게 일궈온 사업체하고 본인이 살고 있던 아파트까지 진짜 도미노처럼 무너지는데 딱 3달 반이 걸렸대요. 그럼 이제 돈이 하나도 없는 거죠. 보증 서주는 바람에. 자, 그런데 자기가 이제 한참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자기 친누나한테 아파트를 하나 사줬어요. 근데 친누나가 자기 동생이 이제 상황이 지금 엄청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본인은 작은 집으로 이사 가고 동생한테 돈을 줬어요. 근데 이제 이 동생이 맨 처음에는 괜찮다고, 이걸 내가 어떻게 받냐고 했는데, 친누나잖아. 내가 네 상황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괜찮다고 너 이걸로 다시 시작하라고. 그때 이제 너무 많이 슬퍼가지고 정말 어떻게 다시 시작을 하나. 나이도 이제 50대 중반인데 예전만큼의 이제 그게 아싸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알코올 중독에 빠져버렸대요. 맨날 술 먹고 그러다 보니까 대인기피증까지 오고 폐쇄공포 막 이런 게 다 왔대요. 이러다가 법원 서류를 받기 전에 내가 먼저 끝나겠구나, 인생이 진짜 가겠구나 저 세상으로. 갑자기 막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제 자기 모습을 보던 자기 이제 친누나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 한국 사람들 라오스란 곳에서 많이 사는데 너도 한국이 싫으면 라오스에 가보게는 가는 게 어떠냐, 이런 식으로 조심스럽게 자기한테 말을 했대요. 그래서 자기도 이 유튜브로 라오스라는 곳을 이제 보기 시작을 했대요. 근데 보니까 너무 예쁜 거야. 너무 막 오지 막 그런 느낌. 한국에도 막 오지 탐험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TV에서. 근데 또 거기에서 또 라오스 편도 해줬잖아요. 너무 가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분께서 11월에, 지금으로부터 딱 몇 년 전 11월에 쌀쌀하기 시작하던 한국을 떠나가지고 아주 그냥 후덥지근한 비엔티안 공항에 딱 내렸을 때가, 그때 그분 나이가 55살, 55살 딱 11월이었던 거예요. 라오스에 대해서 이제 잘은 몰라요. 유튜브로만 봤지. 물론 유튜브로만 봐도 다 알 수 있죠, 충분히. 자, 근데 이제 비엔티안 중심가에서 차로 한 30분 정도 떨어진 곳, 거기에 이분이 여기를 어떻게 찾았나 모르겠어요. 오자마자 바로 거기로 갔대요. 그래서 월세를 150달러짜리 집을 찾았대요. 150달러라면은 꽤 좋은 데 사는데? 왜냐면 비엔티안 중심가에서 30분 떨어졌는데 150달러다 한 달에. 나 괜찮죠? 근데 화려한 가구 같은 건 없는데 침대 하나하고 중고 냉장고, 그 다음에 이 좀 소박하게 생긴 부엌이라고 해나? 그냥 한국에서 이제 누나가 준 돈이 있잖아요. 그 돈의 3분의 1만 가지고 오고 나머지는 이제 은행에다 넣는 거예요. 뭐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안 적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돈을 가져와가지고
집을 구한 거예요. 이제 매일 하는 일은 뭐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마당 앞에, 왜냐면 그 붉은 흙길 아시죠? 비엔티안 같은 데 있다 보면 막 그 집 마당이 막 흙먼지 같은 게 막 들어와요. 그럼 집 앞을 매일 쓸어야 돼. 쓸고 낮에는 시장에서 뭐 사온 열대 과일을 또 먹으면서 시간을 계속 죽였대요. 여기서 좀 마음이 아프네요. 시간을 죽인다는 여기 어휘에서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예. 한국에서 힘들게 그런 사건이 터지고, 어떻게 옛날에는 진짜 사장님 아우디, BMW 타고 다니다가 상황이 그렇게 돼가지고 라오스 와서 시간을 죽이고 있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또 참 반대로 생각하면 숫자가 가득한 서류하고 도촉 전화가 없다는 것만으로도 오히려 숨통이 또 트였대요. 이건 또 괜찮네. 이건 또 좋은 점이네. 매일 또 집 앞에 매일 점심에 해결하던 동네 작은 쌀국수 가게가 있었는데, 그게 카오삐약이죠. 카오삐약도 있는데 거기에 밥도 팔아요. 밥도 뭐 바카파오 무삽이든지 카오파까이 밥도 파니까 이분은 어떻게 먹으면 가끔 카오삐약에다가 밥 있죠? 뭐 카오스와 일본 백미 이거 밥한 거 해가지고 오고, 그걸 이제 말아가지고 그렇게 먹으면 그냥 든든하거든. 아침에 먹으면 아침 점심은 든든하거든. 그게 한 번만 먹어도 그렇게 먹으면은, 물론 카오삐약만 먹으면 금방 꺼져요. 우리 형님께서 거기 카오삐약 집을 자주 갔나 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일하는 아줌마가 너는 여기 왜 왔고 여행 왔냐 아니면 여기서 일하냐 막 이제 궁금한 거야. 그래서 이제 둘이 얘기를 하다가 한국에서 이런 일을 했었다. 그래서 그게 아줌마 그러죠. 그러면 이게 많겠네. 잘 사나 보네. 아니다. 이래서 안 좋아가지고 지금 뭐 그냥 그저 그렇다. 뭐 이제 이렇게 옛날 얘기 하고 싶지 않죠. 또 떠오르니까. 그러니까 이 아줌마께서 결혼을 했냐 아니 결혼을 안 했다 했더니 자기가 여성 하나 소개시켜줄까 웃으면서 얘기하길래 그냥 본인도 웃으면서 좋다 소개시켜주라 했는데 정말로 여성을 소개시켜준 거예요. 그 다다음 날 이제 카오뼈집에 갔는데 이 남자가 이제 이 남자가 아니라 이 형님이 음식을 시키고 이제 기다리는 동안에 전화를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왔어요. 여성이 하나 왔는데 자기 사촌 조카라고. 근데 실제로 사촌 조카는 아니고 자기 친구의 딸이래요. 근데 이 여성이 집이 방비엔 근처예요. 그러니까 이 아줌마도 방비엔 근처에서 비엔티안 와가지고 살고 있고, 그 아줌마가 사는 헝태우 옆에서 이 여자도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다른 식당에서 일을 해요. 이 아줌마가 소개시켜줘가지고. 왜냐면 자기 카오삐약에서는 뭐 종업원 쓸만한 정도로 크거 아니니까. 근데 여자애가 방비엔 근처에 엄마 아빠가 몸도 안 좋고 남동생이 둘이에요. 그래서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아주머니를 통해 가지고 비엔티안에 와서 일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여성이 사는 데가 헝태우인데 거기에서 헝태우 하나에서 5명이 산대요. 헝태우 하나에서 5명이 살면 어느 정도냐면은 온도가 아마 한 60도까지 올라갈걸요. 왜냐면 날씨가 더우니까 혼자 살아도 그냥 땀이 줄줄줄 흐르는데 헝태우가 5명이 산다? 서로의 체온 때문에 60도 올라갈걸요. 5명? 그렇게 이제 둘이 친구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형님은 그 여성 이름이 파예요. 여성 이름이 파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26살이었어요. 그래서 그 26살 파가 일하는 곳에 한번 가봤어요. 근데 자기 입에 안 맞아. 왜냐면은 이 한국 형님께서 해산물 이런 걸 좋아하지 않는데 여기 또 식당에 해산물도 그런 식당이어가지고 먹었는데 이게 막 몸이 부대끼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안 갔죠. 대신 파한테는 말을 했죠. 내가 사실 이걸 좋아하지 않는다 했더니 라오스 사람들도 안 먹는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이해한다고. 착하잖아. 그래서 이제 친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3달 지나고
그러면서 점점 더 사이가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술도 마시는 사이가 됐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제 이런 연인의 관계로 딱 들어섰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형님 집에 와서 자주 놀았죠. 그러면서 파가 항상 그랬어요. 집이 너무 좋다. 그런데 너무 비싸다. 이 형님께서 그런 거예요. 자기도 좀 싼 데로 이사 가고 싶다. 그러니까 파가 그럼 자기가 집을 소개시켜 준대요. 자기가 사는 그런 황태우인데 조금 더 큰 걸로. 그래서 이 형님이 좋다 그래가지고 이 형님도 황태우를 가봤어요. 처음에 갔을 때 깜짝 놀랐죠. 근데 몇 번 가다 보니까 살 것 같아. 왜냐면 그 5명 한다고 했잖아요. 다 같이 황태우에서 샤브샤브도 한 5번 정도 먹으니까 여기 뭐 에어컨만 달아 있어도 뭐 살만하겠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황태우가 훨씬 저렴하니까 좀 큰 황태우 있잖아요. 그걸 이제 파가 도와줘서 찾았어요. 그리고 나서 파한테 말을 했죠. 모르겠어요. 그 전에 말을 했나, 그 찾으면서 말을 했나. 어쨌든 그 황태우로 파가 들어온 거죠. 이 형님도 짐을 보따리를 싸가지고 그 황태우로 들어간 거고, 새로운 황태우로 그 둘이 이제 자연스럽게 함께 살기 시작을 한 거죠. 함께 살면서 알게 된 건데 정말 열심히 일한대요. 아침부터 가서 식당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와서 샤워를 하고 또 페이스북으로 물건 팔기 시작을 한대요. 그렇게 해야만이 자기 집에다가 돈을 보내줘서 부모님 약값도 하고 자기 동생도 밥도 먹고, 이렇게 안 하면 절대 안 된대요. 근데 이제 좀 좋았던 점이 뭐냐면 우리 형님께서 농카이 보도로 이 태국의 농카이 우동 단위를 쉽게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냥 갔다가 막 10분만 있다 들어와도 되고 막 아주 편하게 왔다 갔다. 한국은 왜냐면 태국, 라오스 이쪽이랑 막 팍팍팍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 파가 형님한테 이거 사오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면 형님이 농카이 가가지고 쇼핑센터에 가가지고 뭐 미스터 다이, 로터스 이런 데 있잖아요. 이 알려준 거 여자친구가 그걸 사온대요. 그러면 여자친구가 또 그것도 페이스북에다 또 파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라오스에서 안 파는 것들, 태국에서는 파는데 라오스 사람들이 현재 좋아하는 것들, 한국 형님이 쉽게 갔다 오니까 여자친구가 그걸로 페이스북에다 올려서 또 팔아야. 그러면 이게 짭짤하거든 또. 그런 삶을 둘이 같이 살아왔던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너무 행복하고, 자기가 한국에서 겪었던 그 고통들이 있잖아요. 친구 보증 잘못돼가지고 다 잃고 술독에 빠져 살고 대인기피증, 그런 것이 이제 점점 사라지고, 한국으로부터 받아왔던 약도 점점 이제 안 먹게 되고, 그리고 가끔 여자친구랑 손잡고 바깥에 나가가지고 데이트하고 오토바이도 타고 낚시도 하고 오고 라오비에도 마시고, 그렇게 오랫동안 폈던 담배도 끊게 되고, 시간이 슝 가니까 지금 2026년 6월 현재 2026년 6월 현재가 바로 됐다 그거예요. 본인이 이 라오스 땅을 밟은 지가 어느덧 2년 7개월이 됐다 그거죠. 11월에 메마른 계절에 들어왔던 이 형님께서 이제 3번의 우기죠. 3번의 우기를 맞이하며 58세의 초여름을 지나고 있고, 돈 아까워서 에어컨도 안 틀고 있다. 이제 파는 이제 29살이 됐고, 여자친구는. 이 강석영 님이 비자를 1년짜리로 이제 바꿨어요, 전에. 근데 1년짜리 바꿔도 농카이 가는 게, 태국 가는 게 어려워요, 되게요. 그래가지고 여자친구하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 베트남 국경 쪽으로 가서 뭔 일을 하던, 왜 태국 쪽에 넘어갔다 왔다 갔다 해서 이게 짭짤한가 봐요. 그래서 물건 사와서 파는 게요. 근데 태국 가는 게 이제 너무 복잡해졌으니까 베트남 쪽으로 갈까. 근데 베트남 쪽에는 또 아는 게 아예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면은 장사를 같이 뭘 할까. 비엔티안에다가 현재 살고 있는 곳. 그동안은 여자친구가 식당에서 일을 하고 페이스북으로 물건 팔고, 본인은 자주 태국을 왔다 갔다 농카이 가가지고 물건 사오고 해서 특별히 지출이 거의 많이 되지가 않았대요. 근데 지금은 이제 태국 가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지출이 점점점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책을 좀 이렇게 세워야지 않나 둘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대요. 아이고 이거 태국 이 가기가 어려우니까 라오스에 있는 우리 한국 분들이 비자를 하기가 참 마음이 아파요. 왜냐면은 그냥 여행자면 상관이 없겠죠. 여행하고 돌아가면 되니까. 근데 이제 라오스에서 비엔티안이든 다른 곳이든 좀 오래 사는 교민분들 중에서 한 달 여행 비자로 있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롱카이로 가기가 너무 롱카이뿐만 아니라 저기 어디야 나콤파놈, 저 타켓, 그다음에 사반나켓 다 어려워요. 지금은 툭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요즘은 다들 베트남 국경까지 가요. 남파오 국경, 아니면은 저기 어디야 라오바오 국경까지 거기까지. 아이고 가는 게 진짜 고생. 돈은 돈대로 힘들고 정신적 유체적으로 한 3년은 확 한번 갔다 올 때마다 한 3년 늙어버리고. 자, 어쨌든 우리 강석이 형님하고 여자친구 파는 잘 살고 있다고, 현재까지는 잘 살고 있고. 자, 그리고 댓글에 보니까 현재 타켓에 와서 아름다운 인연을 만나려고 하시는 분이 있대요. 꼭 좋은 인연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타켓에서 살던 사반나켓 살던 어디서 사는 게 중요하겠어요. 좋은 인연 만나서 사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럼 형님들 좋은 날 되시고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